뭐 하나라도 책으로 좀 공부를 먼저 시작을 해라. 네. 유튜브 가지고 공부해선 성공 못한다 절대. 왜 워런 버핏이 월스트리트 안 살까? 워런 버핏도 성공했던 비결 중에 하나가 사실 우리 염승환 이사님이 욕심을 내시더라고요. 저희 Y스트릿 리딩방 콘텐츠를 보고 본인도 리딩방 하고 싶다고. 맞습니다. 농담이고 저희가 그 리딩방, 그러니까 뭐 주식을 리딩하는 이걸 또 오해하시는 분들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책을 리딩, 같이 책을 읽는 책방이죠, 책방. 리딩 룸을 같이 이제 하고 있는데 염승환 이사님도 책을 많이 읽으시더라고요. 저도 요새 더 많이 읽는 것 같아요. 요새 또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진짜 괜히 고전은 아닌 것 같아요. 고전. 그러니까 투자의 고전이 많잖아요. 그런 책들이 왜 지금까지 읽힐까? 사실은 그때그때 틀릴 수도 있지만 그게 읽힌다는 거는 결국 그게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맞았다는 얘기거든요. 어쨌든 우리한테 적용하기도 쉽고. 근데 그 책을 물론 이제 많이들 안 보시죠. 사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으시고 한데 주식 투자할 때 저도 이제 요즘에 아침마다 이제 뭐 3프로 TV에서도 이제 그 징징쇼라는 채널을 하게 되면서 많이들 와서 이제 상담을 하잖아요. 느낀 게 뭐냐면 물론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지만 저는 그건 그렇게 바람직한 현상이라 보지는 않은 게 너무 많은 분들이 그냥 방송만 보고 공부를 끝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제 3프로 징징쇼 폐지하는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그거 방송만 보면 거기에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제가 상담에서 딱 그걸 느꼈어요. 염승환 추천주. 맞아요. 약간 그런 식으로 저는 사실 제가 추천도 못하는 상황이지만 뭔가 방송에서 보고서를 읽어드리면 그걸 추천주로 또 오해하시기도 하고 뭐 안 좋게 얘기하면 또 안 좋게 얘기했다 뭐라고 하시는데 근데 어쨌든 방송이 정답이 아니고 이건 선지장님도 얘기했던 거거든요. 저한테도 뭐라고 그랬냐면 보고서라든가 이런 방송만 가지고 공부해가지고는 절대 부자가 될 수는 없대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편한 길만 찾으세요. 그렇죠. 방송이 편하잖아요. 보면 염승환 이사가 찍어주는 정보. 맞아요. 이걸로 부자 돼야지. 이렇게. 그리고 방송에서 많은 또 전문가들이 나오고 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상담을 하면서 느낀 게 방송에 또 단점이 또 하나 있긴 있어요. 이 방송 저 방송 다 겹쳐 있어요. 종목들이. 종목들이 겹쳐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뭐 만약에 어떤 전문가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이제 뭐 증권사 리서치도 있을 거고 3프로에 나오는 유명한 애널리스트도 있잖아요. 거기 좋은 기업들 얘기가 나올 거예요. 사실 직접 추천하는 건 아닌데 그 기업들 다 사시는 거예요. 그냥 다 사요. 다. 백화점? 네, 완전히 다 사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자기 생각이 전혀 없어요. 다 좋아 보여.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 좋아 보이고 다 사게 되고 염승환 이사가 다 좋다고 했다. 맞아요. 결론은 그렇게 돼요. 제가 또 워낙 방송을 여기저기 좀 많이 나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물론 이제 뭐 방송 보고 이런 건 좋은데 자기만의 생각하는 시간이 좀 있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철학을 못 가져요. 자기 투자 원칙도 생길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방송을 하루 종일 본대요. 근데 결과가 뭐냐면 성적이 안 좋아요. 그렇죠. 자기 생각이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고 또 제가 막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뭐 이런 이제 방송에서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또 다른 쪽에서는 어떤 분이 안 좋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헷갈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저기 본인 중심이 안 서 있으면. 본인 중심이 안 서 있고 이 사람 말도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이제 책을 요즘에 계속 그렇게 상담을 한 번씩 할 때 말씀드리는 게 제발 뭐 하나라도 책으로 좀 공부를 먼저 시작을 해라. 유튜브 가지고 공부해서는 성공 못한다 절대. 유튜브를 이런 책을 통해서 기초적인 지식이나 자기 철학을 어느 정도 완성한 다음에 유튜브까지 접목이 되면 정말 좋거든요. 왜냐면 유튜브는 참고서. 맞아요. 그 아이디어를 얻는 참고는 되게 좋아요. 유튜브가. 근데 그거를 그냥 공부까지 그냥 아예 그 모든 걸 다 유튜브로 해결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서 저는 그게 좀 약간 좀 요즘에 너무 그런 게 좀 심한 것 같아서 책을 좀 읽어보시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Y스트릿에서 리딩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저도 책을 또 많이 읽어놓은 게 있고 저는 이렇게 책을 읽고 이게 이대호 기자님도 보니까 이렇게 밑줄 다 그어놓으시더라고요. 좀 제가 책을 좀 지저분하게 봅니다. 저는 형광펜 칠을 하고
나중에 다시 형광펜 부분만 읽으면서 맞아요. 그거를 이렇게. 다시 또 이제 제가 쓰는 앱에다가 정리를 또 따로 하거든요. 저도 이렇게 하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다 한 번씩 그 형광펜으로 해놓고 예. 그 다음에 저도 요거 갖고 왔는데 제가 다 요약을 해요. 이런 식으로 저도 네네, 요약을 다 해가지고 요약을 한 번 한 다음에 마지막에 한 번 더 읽어요. 요약본을.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좀 이게 머릿속에 들어간다 그래야 되나요? 이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 책 내용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책으로 공부하실 때는 한번 요렇게 공부를 하시면 책을 3번 읽는 거랑 좀 비슷해요. 사실. 요약한 것만 A4 용지 9장이네요. 그런가요? 저도 제가 이렇게 타이핑을 하거든요. 요약하려고 제 앱에다. 근데 요거를 이제 요약해서 주셔가지고 저는 이번에 날로 먹었습니다. 요 그대로 갖다 붙여놔야지. 해서 부자들의 생각법이라는 책이고 독일의 하노백이라는 분이 쓴 거고 갤리온 여기가 그 웅진싱크비 그쪽 브랜드더라고요. 그쪽에서 나온 책이고 이 작가가 하노백이라는 사람이 경제 전문 기자도 했고 경제학 교수 활동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 책이 2013년에 나왔는데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팔리고 있는 29쇄까지 최근에 나왔더라고요. 이게 뭐 시류를 탈 수 없는 게 여기에 어떤 이제 부자들의 생각법이라고 사실 이거 본다고 무조건 부자가 된다는 건 아니지만 부자가 되기 위한 좀 약간의 그 충분 조건들이 담겨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제가 이따가 좀 설명드리겠지만 이 진짜로 좀 이런 자산이나 재테크 시장에서 성공하신 분들의 그 생각에 관련된 그런 건데 한번 이거 들어보시면은 아마 맞아 그랬지 아마 이런 또 반응도 좀 나오실 맞습니다. 거예요. 뭐 그런 내용도 좀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차근차근히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선은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이게 뭐 쏠림 현상부터 이야기가 나온다 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기자님한테 물어볼게요. 여기 저도 이거 처음에 딱 첫 문장 보고 좀 놀란 게 저도 잘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해본 건데 맞아요. 왜 워런 버핏이 월스트리트에 안 살까? 거기 살만 하잖아요. 오마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촌구석이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시골이죠. 근데 거기서 사는데 성적이 되게 좋긴 좋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좀 이 제목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안 살지? 진짜? 아니 그 회사도 큰 회사가 그렇게 있는데 그렇죠. 월스트리트에 뭐 지부라도 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되게 저도 그게 좀 처음에 좀 의아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워런 버핏은 책상에 컴퓨터도 없잖아요. 맞아요. 항상 늦더라도 종이 신문을 보고 그래서 뭐 팩스 뭐 아직까지 쓰신다 하고 근데 또 따져보면은 에셋플러스의 강방천 회장님도 여의도에서 멀어져라. 그래서 사옥도 판교에다가 짓고 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좀 너무 잦은 정보는 소음이다 막 이렇게도 이야기하시잖아요. 판교는 저 게임 회사가 많아서 인터넷하고. 근데 이제 저도 제가 뭐 설명하면서 좀 말씀드리겠지만 예전에 IT 버블일 때 2000년 이제 되기 전에 그때 미국의 이제 펀드 매니저 중에 헝크라는 분이 있었대요. 당시에. 근데 이분이 이제 워런 버핏 같은 스타일이에요. 놀림을 엄청 받았어요. 당시에 이제 IT 버블 때 IT주 안 하면 다 바보 소리 들을 때죠. 당연히 성과 안 좋죠. 가치주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거를 운영을 했는데 IT 기업들 주가만 어마어마하게 올랐고 당연히 이제 고객들 클레임도 되게 많았죠. 불평 불만도. 근데 뭐 결론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분은 영웅이 됐어요. 어쨌든 거품이 꺼지고 나서 영웅이 됐는데 근데 이 책에서 했던 얘기는 왜 이런 분의 이제 예를 들었냐면 광기에 휩싸였던 게 과연 그때뿐이냐 이거예요. 1929년도 그 대공황 직전 어마어마했고 1999년 IT 버블 또 튤립 사건 아시죠? 우리 교과서에도 배웠던 그 다음에 가장 우리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근래에 경험했던 2021년 삼성전자 광풍. 이건 뭐 가장 근래에 있었던 버블 중에 하나죠, 사실은. 근데 왜 이런 게 반복이 되는데도 왜 우리는 이런 집단 행동에 좀 이렇게 좀 쏠리게 될까? 이런 내용들이 좀 남겨 있어요. 근데 이제 당시에 이 헝크처럼 원칙을 지키며 투자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비싸진 자산에 투자하지 않고 자기 원칙 지키고 가치 투자하고 이랬는데 이런 분들은 무능력자 취급을 받게 되고 당시에 그런 이제 그 버블에 편승해 가지고 뭐 투자하신 분들은 당시에 성과가 되게 좋았죠.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추앙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왜 이런 현상들이 자꾸만 좀 나오게 되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내용들이 좀 나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사실 그거는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집단과 함께하면서 나의 안위를 좀 지키려는 거는 원시 시대 때부터 그게 DNA에 남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휩쓸려 갈 때 같이 따라다니는 게 제일 마음은 편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수의 편에 쓰려고 하는 게 이제 그런 심리인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나오지만 그 레밍 효과라고 아시죠? 이제 쥐가 나그네지라고 하는데. 쥐죠, 설치류. 네, 설치류 쥐가 이렇게 절벽에서 떨어져 있는데 그 리더가 떨어지면 다 따라서. 근데 앞에 떨어지면 죽는 거잖아요. 네. 근데 가운데 무리에 들어가면 편안하죠. 편안해요. 사실 거기 떨어지면 안 되는 건데. 다른 쥐들이 바다에 뛰어내릴 때 나도 그냥 당연히 뛰어내려야 사는 건 줄 알고 맞아요. 같이 뛰어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건 줄 알면서도 군중에 들어가 있으면 그러니까 예전에도 뭐 여러 실험들 했잖아요. 분명히 이게 잘못된 걸 줄 아는데 남들이 다 맞다고 하면은 사람은 순응하는 거죠. 맞아요. 맞아, 이게 맞아. 본인이 아닌 걸 알면서도 얘기를 못 해요. 맞아요. 네, 그게 주식시장에도 그대로 투영이 된대요. 그래서 사람은 그 무리에 속해 있으면 되게 편안해진대요. 마음이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근데 주식 투자에서는 사실 무리에 속해 있으면 수익 내기가 좀 쉽지 않은데. 네. 근데 여기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증권 시장에 하차를 알리는 안내 방송은 없다. 맞아요, 그거 없어요. 파티장에서 불을 끄고 이제 나가야 되는데 그거 알려준 사람은 없어요. 없죠. 자기가 먼저 떠나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리고 어제의 영웅이 역적이 돼요. 이제 막 강세장에서 추앙받던 사람들이 이제 약세장 되면은 이제 완전히 역적이 돼가지고 욕을 엄청나게 또 먹게 되고. 본인의 얘기인가요? 그런가요? 제 얘기인가요? 근데 요즘에는 확실히 이제 또 약세론자분들이 또 굉장히 또 추앙을 맞아요. 받으시니까. 돌고 돌죠. 네. 근데 이제 유능한 전문가들조차도 이 책에도 나왔던 게 뭐냐면 이제 큰 손해를 보고 나서야 자기 실수를 또 깨닫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험이 많은 투자자분들도 맞습니다. 다 그런 그 군중 심리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그게 좀 주식의 생리다. 그리고 여행 갔을 때 거기 이제 맛집 같은 게 있으면 거기 사람들이 다 거기 맛있는데 줄 서 있으면 네네네. 그냥 맛있는 줄 알고 가잖아요. 그쵸. 저기가 맛집이구나. 맞아요. 누가 봐도 알겠죠. 사람 많으면. 네. 근데 사실은 가서 실망한 경우도 많아요. 그죠? 근데 그쵸. 자기 주관은 아니에요. 내 입맛에 안 맞을 수 있는데 남들 다 맛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가서 사실 맛없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맛있다고 위안을 삼고 또 나오죠. 또 나만 맛없다고 하면 또 분위기 깨고.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꼭 주식시장에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인간 생활에도 다 그런 게 좀 작용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 군중 심리라는 게 다 있는 것 같긴 한데 여기에서 멀어지는 게 그 진짜 힘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결론적으로 나오는 건 뭐냐면 워런 버핏도 결국 이렇게 그 성공했던 비결 중에 하나가 월스트리트에 살지 않는 거. 아예 물리적으로라도. 왜냐하면 너무 정보들이 많대요. 그리고 독일의 한 펀드 매니저는 동료들하고 주식 얘기 절대 안 한대요. 아예 얘기조차 하질 않는다고 합니다. 그게 자기의 생각에 혼선을 준대요.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떤 애널리스트나 동료들이 딱 얘기를 하면은 내 생각이 또 흔들릴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여기서도 했던 얘기지만 투자자들은 의식적으로 집단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있어야 한다. 의식적으로라도? 네, 고수익 투자가 주는 흥분, 짜릿한 긴장감, 모험 등을 즐기고 싶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분산 투자를 해라. 네, 한 곳에 집중 투자하지 말고 그리고 그 포트폴리오에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집단 관계에서 어쨌든 멀리 떨어뜨려 놓자. 그러니까 가장 비등한 예로는 제가 메타버스 얘기도 많이 해드렸지만 작년 11월에 저도 그때 너무 좀 심할 정도로 올라가길래 이건 좀 너무 오버하는 것 같다는 생각했는데 근데 그때는 진짜 그게 또 광기였죠. 그렇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안 하면 수익을 못 낼 것 같고 조바심 나고. 네. 근데 그게 불과 2달 만에 메타버스 투자하신 분들은 완전히 지금 재산에 큰 손실을 받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저도 이제 이렇게 서점을 가다 보니까 서점에서 베스트셀러가 트렌드가 있잖아요. 그 이제 몇몇 섹터들이 트렌드가 딱 베스트셀러에 딱 포진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자산은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거 많이 느꼈어요. 작년에 물론 제 책도 많이 팔리긴 했지만 작년 상반기엔 주식책이 제일 많이 팔렸고 작년 하반기에는 NFT 책 엄청 팔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또 너무 상위권에 표지되면 그거를 잡지 효과라고 하더라고요. 잡지 효과. 잡지에 대문짝만하게 나올 때. 그러면 사람들은 관심을 갖게 되는 건데 그래서 너무 다수에 가는 길은 조금 피하자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 TV만 틀면 유튜브만 틀면 염승환 이사가 나올 때
조심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뭐 저도 아까 뭐 이렇게 농담 이렇게 많이 주고받았으면 워낙 친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염승환 이사님은 거의 10몇 년 전부터 하던 일을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그래요. 그렇죠.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했었고 했었어요. 팬데믹 당시에도 했었고 뭐 코스피가 3,300 갔을 때도 했었고 근데 똑같이 하는 건데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솔직히 뭐 요거를 대중 모두가 다 이제 이해를 하실 수는 없는 거고 저건 이제 이걸 이해하고 함께 가려는 분들 진짜 부자처럼 생각하려는 분들에게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이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할 때도 한번 그걸 고민해 보세요. 사람들 다수의 생각이 어디로 쏠려 있는지를. 그러니까 어디 투자하시기 전에 너무 한쪽에 쏠려 있는 것 같다 그러면은 한 템포 좀 물러나서 좀 다시 한번 투자 타이밍을 잡는 거 그걸 한번 고민해 볼 만한 좀 요게 내용인 것 같아요. 지금은 모두가 다 미국부터 시작한 글로벌 경기 침체 쪽으로 다 쏠려 있고 다 쏠려 있죠. 이럴 때 또 용감한 사람들은 조금씩 사서 모으고 또 버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 파트인데 부자들은 1% 행운도 바라지 않는데요. 단 1%. 행운도 바라지 않는다? 바라지 않는. 물론 이제 바라시는 분이 당연히 계시겠지만 이제 여기서는 뭐냐면 우연한 사건에 의해서 버는 그런 돈들이 좀 있어요. 사실은. 근데 뭐냐면 우연에 의해서 돈 버는 것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차트. 기술적 매매로 분석을 통해 가지고 왜냐면 여기도 이제 나와 있던 게 뭐냐면 차트 분석으로 돈을 잃은 기술적 분석가들은 얼마나 되는가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요. 여기에 물어보면은 사실 돈을 잃은 전문가를 찾기가 너무 어렵대요. 왜냐면은 손해를 본 전문가들이 돈이 다 없어져서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아예 없기 때문에 뭐 이걸 설문조사를 할 수가 없대요. 근데 그만큼 기술적 분석으로 돈 벌기가 좀 어렵다는 거고 그리고 차트 분석이 진짜로 잘 맞는다면 이걸 통해서 돈을 버신 분이 진짜 많다면 누구라도 이걸 하려고 그러겠죠. 근데 사실은 제가 아는 분 중에도 물론 기술적 분석에서 돈 버신 분도 계시긴 계세요. 실제로는. 근데 너무 극소수라는 거죠. 그렇죠. 예. 있기는 있는데 정말 극소수. 극소수예요. 이 작가분도 뭐라고 썼냐면 주가 변동은 우연한 사건이래요. 주가 변동은 우연한 사건이다. 그러니까 과거의 흐름이 미래를 결정하지 않는다. 근데 차트는 과거를 보고 미래를 예상하는 거잖아요. 과거에 뭐 예를 들면 MACD 스토캐스틱이 이랬을 때 주가 올라갔으니까 똑같네? 이번에도 그러는 거 아니야? 저도 해봤죠. 저 이거 본 순간 야 이거 옛날에 내 얘기하는구나 느꼈던 게 저도 차트에 정답이 있는 줄 알고 정말 열심히 한번 공부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헛된 꿈을 접어버렸죠. 안 맞더라고요 전혀. 그래서 이게 뭐 차트로 돈 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걸로는 좀 수익 내긴 좀 어려운 것 같고 그 다음에 빌 밀러라는 미국의 유명한 펀드 매니저가 있대요. 최고의 펀드 매니저인데 레그 메이슨. 이분이 15년 연속으로 S&P 500 지수를 이겼다고 합니다. 엄청난 거죠. 15년 연속. 근데 16년째는 시장 수익률을 밑돌았고요. 그를 비난했어요. 사람들이. 이제 안 되네? 뭐 이렇게 성과를 믿고 15년째 맡기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뒤늦게. 이 사람한테 맡기면 무조건 수익이다. 16년째부터 계속 진 거예요. 계속 졌어요. 지니까 어떻게 되면 이제 뒤늦게 들어온 사람이 욕하죠. 그렇죠. 뭐야, 당신 믿고 맡겼더니 이거 제대로 되지 않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영원히 이기는 건 없대요. 영원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분도 운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15년 연속 이긴 것도 무조건 실력도 있겠지만 일정한 운도 좀 작용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영원히 지속 안 된대요. 그래서 조심할 건 4년 연속 수익률 1등 펀드 이런 거 조심하래요. 근데 그게 광고 마케팅에서는 확실히 먹히죠. 근데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그런 수익률 믿고 가입했을 때 실제로 성과가 별로 안 좋아요. 다음에 꼴찌하는 경우도 많아요. 여기도 약간 심리학적 용어로 써서 뭐 뜨거운 손의 오류 뭐 이렇게 맞아요. 그게 또 유명한 표현이기는 한데 과거에도 이렇게 잘 됐으니 앞으로도 잘 될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를 또 사람들은 하게 되고. 근데 그게 많은 부분이 행운이 또 많이 작용해서 그런 게 많대요. 이 주식시장이라는 게 주가 변동이 원래 우연한 사건에 의해서 많이들 변동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갑자기 주가가 뭐 몇 배씩 가기도 해요. 순식간에. 근데 그게 운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는 건데 근데 그런 비중을 많이 넣어놓았던 펀드라면 어쨌든 수익률이 엄청 좋아 보이는 거죠. 일례로 뭐 작년에 그 위메이드를 제일 많이 담아놨던 펀드들이 수익률 1등 한 것처럼. 네, 맞아요. 근데 그게 행운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투자를 하실 때도 뭔가 1등 상품
여기에 너무 현혹은 되지 마라. 맞아요. 오히려 꼴등 상품이 다음에 1등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년도에 성과가 제일 좋았던 업종들 있잖아요. 네. 거기서 올해도 좋은 성과 내긴 쉽진 않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역발상으로 최악의 성과 낸 게 작년에 뭘까? 아. 그거에서 찾아보는 거죠. 그럴 수도 있고. 네. 그게 오히려 더 또 현명한 투자 될 수 있으니까. 실제로 제 주변에 있는 그 펀드 매니저 중에 작년에 가장 우수한 수익률 냈던 탑 랭크돼 있어요. 근데 그 네. 펀드 매니저들도 고객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작년과 같은 뭐 100% 이런 수익률은 정말 우연히 나온 겁니다. 예, 정말 운이 좋아서 나온 겁니다. 내년에도 이런 수익률을 우리가 기록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또 이렇게 정직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굉장히 그건 좋은 말씀이시네요, 진짜. 또 그래야 되고요.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 주식 투자도 투자인데 아마 여러분 이 경험 많이 해보시면 매몰 비용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거 딱 본 순간 저도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버스 정류장 가면 다 이제 시간표 나오잖아요. 근데 옛날엔 그게 없었잖아요. 없었죠. 그래서 저도 그런 경험 했거든요. 학생 때였던 것 같은데 버스를 기다리는데 안 와요. 한 30분 기다렸는데 가야 되는데 10분 15분 기다리면 오는데 안 와. 그래서 뭔 일이 난지 모르잖아요. 그때는 뭐 스마트폰이 있어 뭐가 있어. 그래서 약속 장소에 가야 되는데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지하철 탈까? 지금이라도 택시라도 탈까? 근데 결론은 기다려요. 대부분. 저도 그랬고. 기다린 시간이 아까워서. 맞아요. 그게 매몰 비용이래요. 맞아요. 잘못된 거를 알면은 빨리 갈아타야 된대요. 이걸 아는 순간. 근데 그게 안 돼요. 근데 사람은 그걸 못한대요. 어려워요. 절대 못한대요. 특히 이게 돈으로 걸려 있을 때는 맞아요. 지금까지 쓴 돈이 얼만데 내가 지금 기다린 게 얼만데 이게 겹쳐지면서 아니 그 이대호 편집장님도 방송을 많이 하시니까 이제 공들여서 찍은 이제 중간에 찍은 방송인데 맞아요. 하다 보면은 이게 마음에 안 들 때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중간에 멈추기 힘들죠. 아깝죠. 아까우니까. 아깝죠. 근데 그게 매몰 비용이에요. 그래도 그걸 안 해야 된다고 하죠. 자기가 아니면 끊어야 된대요. 근데 진짜 어려운 겁니다. 어려워. 그게. 예. 저도 이제 예전에 책 쓰면서 몇 번 그런 경우 했거든요. 많이 썼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방향이. 이거 그냥 휴지통에 날려야 되는데 할 수 있겠어요? 어렵죠. 어려워요. 근데 이대로 나가면 내가 원하는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일례로 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옛날에 이건 이제 경영자분들도 좀 알아두시면 좋은 게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당신이 항공기 제작사 대표라고 가정을 하면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신형 전투기를 개발하는데 지금까지 900만 달러를 뒀고 90%가 완료됐어요. 근데 경쟁사가 비슷한 기능의 전투기 개발을 끝내고 판매를 이미 시작했어요. 했는데 그 제품이 가격도 싸고 성능도 더 좋아요. 그러면 당신은 포기하겠는가? 계속 하겠는가? 900만 달러를 썼는데 두 번째는 전투기 개발하는데 100만 달러를 투자하는 기획안을 딱 제출을 했어요. 근데 방금 경쟁사가 그런 전투기를 판매한다는 소식을 딱 들었어요. 이럴 때 여러분이 사장님이면 100만 달러 투자하겠는가? 이거 신규로? 이제 각각 설문조사를 했는데 당연히 이 두 번째는 다 포기해요. 새로 돈 들이는 건 포기.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당장 돈 들어간 또 아니니까. 근데 첫 번째는 포기를 다 안 한대요. 이미 900만 달러를 투자해 놓은 프로젝트는 그냥 잘 안 될지라도 그냥 간대요. 그냥 일단 밀어붙인대요. 근데 쓴 돈이 있으면. 근데 나와도 망해요. 망하는 거 알아요. 왜냐? 그 경쟁사가 제품이 성능도 좋고 가격까지 싼데. 그러니까 그때라도 뭔가 손절을 해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못한대요. 매몰 비용 때문에. 경영자들도 그렇게 한대요. 아까워서 어떻게. 이게 그래서 콩코드 효과가 있어요. 콩코드. 옛날 그 콩코드 비행기. 콩코드 아시죠? 음속으로 가는 거. 마하 속도로. 우리 그때 제가 초등학교 때 그거 봤던 것 같은데. 옛날 막 모형도 있고 막 이랬어요. 근데 그때 이제 영국과 프랑스가 같이 했거든요. 이 콩코드를 같이 했는데 이게 개발을 이제 거의 다 끝냈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갔대요. 그래서 이거는 상용화를 해도 적자다. 알고 있었대요. 근데 누가 봐도 실패할 프로젝트인데 밀어붙였고 진짜로 상용화 했죠. 떴는데 실제로 망했어요. 돈을 못 벌었어요. 그러니까 운항을 할수록 손해요. 이거.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서 이 콩코드가 이제 여객이 완전히 중단이 됐냐면 당시에 이제 콩코드 2003년인가로 제 기억을 하는데 떴는데 여기서 운도 없었죠. 여기서 이게 떴는데 뭐가 튀어올랐대요. 활주로에서. 이게 비행기를 강타시켜가지고 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 후로 콩코드를 안 타게 돼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중단됐는데 당시 경영진들이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게 너무 두려웠대요. 이걸 포기하면. 안 되는 걸 알고 있으면서 밀어붙여버렸대요. 그래서 막대한 손해를 보고 끝냈는데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왜 이런 심리가 있냐면
투자나 모든 결정을 할 때는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한 수 앞 미래를 보고 그렇죠. 미래에 좋은지 나쁜지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해온 걸 보고 판단한대요. 과거를 보고. 과거를 보고. 근데 주식 투자는 더더욱 미래를 보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주식 투자에서도 내가 물렸어도 아닌 건 잘라서 더 좋은 걸로 교체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요거인 것 같아요, 사실은. 매몰 비용. 이거를 여러분이 극복을 해야 주식 투자에서든 뭐 어떤 경영을 하시든 성공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책에도 나옵니다만 그 손실 회피 심리라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게 또 매몰 비용에 대한 어떤 아까움도 같이 있다 보니까 더더욱 사람들은 과거와의 단절을 못 하는 거죠. 맞아요. 근데 또 너무 잦은 손절은 또 이게 그러긴 한데 뭐 절대적인 건 없습니다, 여러분. 아닌데 이제 대부분은 본인이 이제 아닌 거를 알아요. 알면서도 집착을 하게 돼요. 이건 진짜 그런 분 계시는데 이쪽에.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확신이 있고 물려도 뭐 미래가 괜찮고 이런 걸 뭐 믿으시면 상관은 없는데 근데 아닌 걸 아는데 못 하는 거죠. 결단 내리기가 되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사실은. 아는 것과 실행하는 것도 이제 힘들죠. 근데 이건 주식 투자만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도 사실 이런 앞으로 결정할 때가 진짜 많을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진짜 어떤 내가 물려있는 종목에 어떤 뭐 장기 성장성을 보거나 아니면 뭐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포인트를 내가 알고 있거나 스터디가 됐거나 라고 하는 것과 그냥 그동안 기다렸는데 맞아요. 지금 손실 본 게 얼만데 시간이 얼만데 이렇게 생각해서 자르지 못하고 있는 거랑은 또 이제 완전 다른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낭비에 대해서 이제 쓴 내용이 있는데 우리를 낭비로 이끄는 생각의 오류들. 요게 뭐냐면 이것도 여러분들도 진짜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저도 항상 그걸 느끼는 게 그 호텔 같은 데 가잖아요. 뭐 제주도가 됐건 해외에 비싸잖아요. 엄청 비싸죠. 비싼 호텔들이나 비행기 티켓도 어렵게 구해서 갔어요. 막 비싼 걸. 그럼 도착을 하는 순간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요. 모든 소비가 다 하찮아져요. 그러니까 비싼 걸 먼저 지불하고 딱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3인 3명이서 10만 원 먹으면 비싸잖아요, 사실. 비싸죠. 평소에. 근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싸 보여요. 보통 내가 막 몇백만 원짜리 여행을 가면 맞아. 거기서 쓰는 뭐 10만 원, 20만 원은 되게 싸 보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나중에 결국엔 부자가 되기 못하게 만든대요. 쌓이고 낭비거든요. 근데 여기는 나왔던 예시가 100만 원짜리 PC를 살 때 5만 원짜리 액세서리 같은 거 있죠. PC. 그걸 되게 가볍게 생각한대요. 스마트폰 같은 거 사면은 맞아, 뭐 만 원, 2만 원짜리 케이스나 그냥 뭐 이런 거 막 사죠. 뭐 얼마 하지도 않는 거 뭐 100만 원 쓰고 나니까. 그래서 백화점 같은 데서도 비싼 거 사고 나면 그 다음 소비할 때 쉬워져. 싸 보이는 거 막 끌게 돼요. 추가로. 그럼 나중에 집에 가서 후회해요. 이거 필요도 없는 거 사가지고. 요즘에 그 온라인 마켓들 보면은 뭐 하나 장바구니 담잖아요. 결제하려고 그러면 잠시만 요거 필요하지 않으세요? 이러면서 몇천 원짜리를 자꾸 띄워요. 명확하다. 정확해. 이 심리를 아는 거예요. 그 심리를 아는 거죠. 아는 진짜. 거예요. 밑에 딱 띄워놓으면 내가 이 비싼 거 사놓으면 진짜 싼 거는 이게 너도 이거 뭐 얼마 하지도 않는데 이 심리가 되게 발동을 하게 되는데 이게 결국에 돈을 못 모으게 만든대요. 낭비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이런 큰 돈을 썼을 때는 일단 그것만 사고 끝내래요. 그리고 집에 오래요, 그냥 빨리. 집에 와서 며칠 후에 생각했다 다시 사래요. 요거 오늘 당장이 아니라 내일 사야지. 내일 모레 사야지라고 일단은 거리를 두는 거죠. 그러면 안 사게 된대요, 사실. 대부분 안 산대요. 근데 그 순간엔 사게 된대요, 이게. 그래서 뭐 주식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 뱀 앞에 선 토끼처럼 주식 시세를 너무 자주 살피지 말고 좀 멀어지래요. 멀어지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여기 말미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그 연애할 때도 연애 팁 중에 하나가 1년에 한 번 큰 선물 하지 말고 그냥 몰아가지고 한 번에 주지 말고 조금씩 나눠서 계속 주래요. 그게 훨씬 더 효과가 크대요. 큰 명품백 하나 딱 주고 나면 그 다음에 조그만한 감흥이 없어. 지갑, 볼펜 이런 거는 이제 별거 아닌 것처럼. 별거 아닌 것처럼. 그래서 조금씩 나눠서 주는 게 사랑이 식었구나. 지난번에 명품백이더니 이제는 양말이야. 뭐 이런 거. 근데 이게 사람이 적응의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적응 큰 숫자에 한번 딱 적응이 되고 나면 작은 숫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고 또 반대로 뭐 책에도 나옵니다만 내가 손실 보고 있는 게 마이너스 30%, 40%, 마이너스 1000만, 2000만 이게 계속 눈에 보게 되면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익숙해져요. 그래서 이제는 뭐 조그만 손실도 손실 같지가 않은 거예요. 맞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 자기의 그 돈을 모으는 그 습관을 막아버린대요. 결국 낭비로 가게. 그러니까 안 써도 되는 돈을 쓰게 만드니까.
그래서 이거는 주식도 주식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그 소비하실 때도 네.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저도 이런 경우 저도 경험을 실제로 많이 해봤기 때문에 네. 여행 가서 진짜 그게 많이 느껴져요. 이렇게 돈 막 쓰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이상하게. 여행 가면 더 많이 쓰고 오죠. 네, 맞아요. 계획했던 것보다. 네. 그래서 인간의 심리가 사실은 뇌 구조가 그렇게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걸 내가 의식을 하고 거기에서 좀 거리를 두려는. 맞아요. 아, 이게 쿠팡 같은 데는 결국 심리학 연구하나 보다. 아니 근데 웬만한 그러니까 진짜. 마케팅이나 그 기업들은 심리학자들 데려다가 수업을 해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김경일 교수님도 기업들 강의 많이 다니시지 않습니까? 기업들에서 왜 그 교수님들 모셔다가 강의를 하겠습니까? 강의 듣겠습니까? 개인들 심리를. 우리도 같이 공부를 해야 돼요. 맞아요. 우리도. 거기에 이제 우리가 매몰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종잣돈을 가장 쉽게 만드는 방법이란 또 내용도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 자기 회계장부를 하나 따로 만들래요. 마음속에. 뭐냐면 갑자기 꽁돈 생길 때 있잖아요. 특히 이제 직장인분들은 연말정산 끝나고 세금 환급 받잖아요. 왠지 꽁돈 같잖아요. 갑자기 이게 돈 들어오면 연말정산하면 2월달 월급에 이제 더해서 들어오잖아요. 꽁돈 같죠? 꽁돈 같아요, 사실은. 갑자기 없는 돈이 들어온 것 같고. 네네네. 그럼 보통은 그거를 그냥 흥청맞춰 다 써버려요. 그렇죠. 그냥 어차피 꽁돈인데 뭐 쓰지 뭐. 진짜 꽁돈으로 느껴지는데 알고 보면 내가 냈던 세금이고 맞아요. 원래 내 월급에서 떼갔던 건데 그냥 원래는 꽁돈이 아니고 그렇죠. 받아야 될 돈이에요, 사실은. 네네네.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로또 당첨 뭐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뭐 선물을 받는다거나 기대하지 않았던 이럴 선물. 때 이런 경우에는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 마음속에 회계 장부가 이건 그냥 써도 되는 돈이야.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된대요. 그러지 말고 회계 장부를 따로 이런 돈이 들어왔을 때 저장 공간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재테크 용도나 모으는 용도로 바꿔보래요. 그때 그걸 돈을 쓰지 말고. 그러니까 세금 환급금을 받았다면 당장 이 돈을 어디에 쓸까 생각하지 말고 석 달 기다리래요. 넣어놓고. 그리고 석 달 후면 세금 환급금은 공돈이 아니라 이제 내 재산이 된대요. 그래서 못 쓰게 된대요. 아까워서. 바로 쓰면, 그러니까 들어왔을 때 바로 쓰면 그냥 날릴 수가 있는데 한 몇 달 정도를 이렇게 어느 계좌에 넣어놓으면 이게 몇 달 시간이 지나면요. 아까워진대요. 그렇죠. 사람 심리가. 내 것이 되니까. 내 것이 이제 완전히 꽁돈에서 내 것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살면서 꽁돈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사실. 뭐 연말정산도 있으니까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구분을 해놓는 게 뭐 자녀의 학자금 비용, 뭐 식료품 비용, 대출 원리금 이런 것들을 이제 미리 다 계산을 해놓는데 맞아요. 이런 그 기타 비용, 기타 계정은 마련을 해놓지 않다 보니까 회사에서 보너스가 나왔을 때 사실 그거를 이게 기타 계정에 넣어놓고 관리를 하면 되는데 쓰는 거죠. 쓰게 돼. 고기 먹으러 가자. 근데 뭐 물론 그렇게 해야지 우리 경제는 돌아가는 거긴 한데. 근데 그것만 모았어도 꽤 큰 돈이 돼요, 그렇죠. 나중에는.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유의 힘이 되게 강력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또 그런 게 있다고 자기 소유물에 엄청난 애착을 갖게 됩니다. 일단 자기 게 되면은 안 놔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경품 마케팅이 이것도 마찬가지. 기업들이 경품이요? 뭐냐면 일단 이런 거죠. 뭐 안마기 같은 것도 쓰세요. 일단 한번 사용해보세요. 쓰세요. 저희 뭐 환불 가능하니까. 일주일 먼저 체험해보세요. 자동차도 일주일 해보세요. 쓰세요. 요즘 그런 거 있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일단 쓰잖아요. 안 주려고 그런대요. 내게 되는 내게 돼버려가지고. 아까워. 그래서 돌려주기 싫어. 그러니까 이게 굳이 자기한테 필요 없어도 그냥 이제 결국엔 구매를 하게 돼요. 그래서 기업들이 그 체험 마케팅을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기업들이 손해가 아닙니다. 맞아요. 체험 마케팅 하는 게 한 번만 해보세요. 네네네. 그러면 하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계속 쓰게 돼요. 사게 되죠. 그래서 그걸 이제 많이 이용하는데 여기도 정확히 써 있어요. 소유 마케팅에 현혹되지 말래요. 기업들이 싫어하겠다 이거. 아니 이게 또 알긴 알아야 됩니다. 알긴 알아야 돼요. 또 투자자로서 주주로서는 소유 마케팅을 잘 해야 그 기업이 돈을 잘 버는 거고 소비자 입장에서 또 알고 있어야지 뭐 넘어가지 않는 거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주식 투자할 때도 아닌 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제 갖고 있는데 이제 이게 공통적으로 걸쳐 있지만 빨리 처분도 해야 되는 종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애착이 제가 그 3프로 징징쇼에서 어떤 분 봤냐면 자기 자식처럼 주식을 하신 분이 있어요. 뭐? 수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처럼 키워요, 주식을. 아니 근데 그게 물론 주식농부 박용욱 대표님처럼 내가 이제 이 회사를 함께 경영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투자를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실 거면은 진짜 10년, 20년 하시는 거고 워런 버핏처럼. 근데 그게 아니라 오르면 팔 건데
떨어져 있어서 내 자식처럼 느껴지는 이거는 좀 약간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도 이제 자기만의 뭐 논리는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건 좋은데 다만 아닌 기업이 있을 때 그걸 자식처럼 생각하면 안 하고 자식의 연을 끊을 수도 있어야 돼요. 진짜 그거 아니 비유가 너무 나갔어. 너무 나갔다. 자식의 연을 끊으면 안 되고 맞다. 자식처럼 생각하던 주식과의 연을. 그러니까 뭐 애인으로 치면 이제 애인과 이제 결별하는 거죠. 예를 들면 결혼까지 안 가고. 근데 그런 걸 하긴 하셔야 되는데 이게 그 소유 효과가 너무 강력해가지고 주식도 그런 게 되게 심하긴 하더라고요. 한번 사면 이제 되도록 못 파시는 현상이 좀 생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것도 사실 이제 그 저도 많이 경험을 해봤지만 한 번 은행을 그 주거래 은행을 딱 쓰잖아요. 안 바꾸게 돼요. 안 바꾸죠. 보통 일단 그렇죠. 귀찮아요 또. 귀찮죠. 증권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뭐 자동이체 해놨던 거 아니면 손에 익숙해진 거. 옆에 증권사가 그러니까 다른 증권사 쓰면 무료거든요. 수수료가. 그래도 안 바꿔요. 지금 이베스트 광고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저희는 무료는 아니에요. 이베스트로 넘어오시라 이거 아닙니까? 근데 은행도 똑같아요. 적금 예금이 훨씬 좋은데 물론 이제 그걸 잘하시는 분도 계시죠. 근데 대부분은 안 바꿔요. 이게 분명히 거기가 더 좋은 걸 알면서도 그동안 쓰던 거에 익숙한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자기가 쓰던 거에 대한 애착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안 바꾸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앞으로 뭐 주식 투자 하실 때 한번 그런 것들도 이제 내가 바꿀 수 있을 때는 좀 과감하게 바꿔보자. 너무 애착만 하지 말고. 이게 그냥 내가 사랑하는 주식이야, 내가 오래 봐왔던 거야가 아니라 인간의 심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거구나.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거구나. 그러면 맞습니다. 이걸 내가 객관적으로 좀 떨어져서 3인칭으로 한번은 관찰을 해보자. 이런 인식을 좀 가져보시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책을 읽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평범한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좀 과대평가한대요. 그게 제일 심했던 게 이제 2020년 말하고 2021년 초에 그때 그런 짤 돌아다녔잖아요. 무슨 증권가에 제일 많이 돌아다닌 짤 중에 이동희 씨라고 그 배우분 중에 왜 이렇게 주식이 잘 되는데 영화 그 잠복근무인가? 그 거기서 이제 왜 이렇게 주식이 잘 되는데 그 한참 유행했잖아요. 그때 주식이 너무 잘 되니까 다들 무슨 생각했냐? 역시 난 잘해. 자기를 과대평가하게 되는 거죠. 그때 2020년 말 2021년 초가 뭐 삼성 SDI 같은 게 하루에 10몇 %씩 오르고 막 이럴 때였어요. 어마어마했죠. 뭐. 그때 뭐 그런 대기업들이 이렇게 오르니까 주식은 역시 이제 본인에 대해서 스스로 과대평가하게 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대부분 운이 많이 작용하는 건데 그러니까 투자할 때는 자신을 좀 과대평가하는 거는 조금 자제를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그런 말 있잖아요. 투자 고수 중에서도 겸손하게 하시는 말씀이 수익은 시장이 벌어다 주는 거다. 맞아요. 결국 시장이 좋아야 수익이 잘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겸손해야 된다. 맞습니다. 오만하면 안 된다. 이렇게 또 표현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거의 마지막 파트인데 단순하지만 이제 확실한 부자들의 분산 투자법이라 그래서 일단 뭐 좀 포트폴리오를 어쨌든 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라는 격언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는 사실 호불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선지장님도 여기 나오셨지만 그분은 완전 몰빵 투자잖아요. 집중이요, 집중. 그래도 성공하셨으니까 뭐 무조건 분산 투자가 답은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사람마다 다른 다른데 이제 여기서 했던 거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한쪽에 모든 걸 걸지 말라. 유대인들도 모든 걸 건 건 아니기 때문에 자산을 적절하게 분산 투자하는 게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고 그리고 역시 장기 투자해라. 좋은 기업을 사서 길게 좀 보유를 해라. 이런 내용인데 여기에 이런 예시가 있어요. 앨런 기억나시죠? 옛날에. 앨런 사태. 회계 부정. 아마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2002년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저도 그때 주식 투자 하고 있을 때 깜짝 놀랐거든요. 되게 큰 회사인 줄 알았는데 앨런이 파산을 했잖아요. 사실. 분식회계로. 근데 앨런 직원들이 파산 전에 노후 대책 기금의 대부분은 거기 몰빵을 해놓은 거예요. 자기네 주식으로. 우리 이 사람들 빈털털이 돼버렸어요. 회사는 없어요. 회사도 망하고 일자리도 잃고 연금도 잃고. 연금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경우는 100%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 몰지 말고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앨런 직원들도 자기 주식만 살 게 아니라 조금 다양한 자산에 약간 분산이라도 해놨으면 조금이라도 건졌을 텐데 여기에 다 해놓으니까 다 잃어버렸다는 거죠. 자기 노후가 없어졌으니까 그걸 이제 경고하는 메시지고 그 다음에 장기 투자를 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요런 그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15년 동안의 투자 성과가 10일 동안 결정이 된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분이 이제 독일 분이니까 15년간 독일 시장에 투자했던 사람은 그냥 평균 7% 수익이 났대요. 매년 평균.
그런데 이 기간 중에 최적의 투자 시기로 판명되는 구간이 10일이었대요. 딱 가장 많이 올랐던. 예. 근데 이걸 놓쳤다고 칠게요. 네. 어떤 사람이 이 10일을 안 갖고 있었어요. 그럼 수익률이 평균 1.7%로 낮아지고 뚝 떨어지고 그 다음에 가장 좋았던 40일을 놓친 사람이 있어요. 네. 이 사람은 마이너스 8%예요. 손실을. 그러니까 뭐냐면 오늘이 그 10일 중에 하루가 될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걸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자만하지 말고 내가 어떤 좋은 기업에 투자했으면 좀 장기 관점에서 시간과 함께 하라. 그런 내용인데 뭐 모든 기업을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네. 그게 이제 장기 투자에 또 그 마인드 컨트롤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좀 내용이니까 나와 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런 게 나와 있어요. 투자를 하면서 시장에서 빠져나와야 할 중요한 며칠을 예측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믿는 것이다. 뭐냐면 나는 타이밍을 맞출 수 있어. 이런 마인드 갖고 계신 분도 계시잖아요, 네. 사실. 네. 근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조커를 했죠. 그런 사람들한테 행운을 빈다. 그건 행운이다. 그러니까 타이밍을 맞출 수는 없다. 못 맞춘다. 타이밍을 맞출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한번 해봐라. 이거죠. 행운은 빈다. 네. 약간 이제 좀 조커를 섞은 건데 어쨌든 자기는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맞지. 타이밍을 맞춰서 하면은 이 11일 중에 며칠을 놓쳐버릴 수가 있대요. 15년 동안 단 10일만 놓쳐버리면 수익률이 아주 그냥 극과 극으로 달라져 버리는 건데 네. 그 정확히 그 타이밍을 누가 알 수 있을 것이냐. 자만하지 말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거 말고도 좀 다른 내용들이 몇 개 있는데 제가 이제 요약은 요 정도로 했고요. 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내용만 제가 한번 요약을 해 놓은 거예요, 사실은. 네. 제가 보고 나서 저도 이제 지금 요거 읽으면서 느꼈던 게 이거 주식 투자에도 적용하면 되게 좋겠지만 이 나라는 사람한테도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경제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지도 굉장히 저한테도 교훈을 많이 줬던 책이에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아마 생소하시겠지만 이 책이 한번 꼭 읽어보시면 저는 좀 여러분들의 삶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오늘 좀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자들의 생각법이라는 책 제목이 한 낚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 진짜 인간의 기본 심리부터 함께 맞아요. 공부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책인 것 같고 왜 이렇게 많이 팔리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3년에 나온 책인데 네.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요즘에 무슨 뭐 전지적 참견 시점? 저기 발음이 안 되냐? 전지적 참견 시점? 뭐 이런 프로그램도 있었는데 전지적 관찰자 시점으로 3인칭으로 나를 좀 바라보면 어떨까? 맞아요. 그 모습은 어떨까 하는 생각도 간혹 해보거든요. 약간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인간의 심리를 알고 대중을 이해하고 나는 그 중에서 어디에 있는지를 계속 파악을 하고 우리 그 갤리온에서 책을 좀 보내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Y스트릿 열심히 공부하시는 복귀리님들을 위해서 선물을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선착순, 댓글 선착순 퀴즈로 어떤 거를 내면 좋을까요? 퀴즈요? 단답형으로 쓰실 만한 것. 아까 그거요. 정류장에서 우리가 그 버스 정류장에서 내가 한 40분 기다렸는데 원래는 안 오면 택시를 타야 되는데 그걸 포기 못하는 그걸 무슨 비용이다? 앞에 두자. 비용. 앞에 들어가는 땡땡 비용의 오류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해드리는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댓글로 가장 먼저 달아주시는 한 5분 정도 저희가 선발을 해서 책을 선물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딩방 재밌죠? 재밌어요. 이게 사실 재밌어요. 저도 읽고 정리를 안 하면 금방 까먹어요. 근데 한번 메모를 해놓으면 약간 생각나는데 그것도 안 보면 또 까먹어. 근데 이걸 이야기하잖아요. 또 오래 가고 나한테 한 번 더 나 스스로의 오디오북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자주 나오십시오. 유리혁 기자님이 워낙 옆에서 또 리딩을 잘해주시니까 리딩방이라 좀 편하게 했습니다. 저희가 주식 리딩은 잘 못하지만 해서도 안 되고 저희는 그렇지만 우리가 부자들의 생각법 이 책은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리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좋은 책 있으면은 계속해서 소개해 주십시오. 무궁무진해요. 내일 또 잡을까요? 또 한번 잡으시죠 나중에.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읽고 싶은 책들이 많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책을 읽을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보다 양서들이 더 많은 건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듣습니다. 윌라 오디오북을 이용을 하는데요. 시간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죠. 저는 주로 운전할 때 출퇴근길에 윌라 오디오북을 많이 듣게 되고요. 또 아이들이랑 차로 이동을 할 때 아이들에게 어린이 책을 들려주기도 합니다. 손 한번 흔들어줘. 언덕 너머에서 새벽 노래를
우리 복길이 여러분들에게도 뭐 도움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윌라 오디오북이랑 스폰서십을 맺게 됐습니다. 복길이 여러분들께 1개월 동안 윌라 오디오북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리고요. 게다가 3개월 동안은 50%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멤버십 가입을 할 때 쿠폰명에다가 Y스트릿 5글자를 입력하셔도 되고요. 더 쉽게는 이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URL을 타고 들어가면 자동으로 쿠폰이 등록되게 됩니다. 이 정기 결제가 되기 전에 그냥 한 달만 무료로 사용을 해보시다가 해지를 하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혜택은 일단 받아놓고 봐야죠. 윌라 오디오북에는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오디오북이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좋은 강연을 들을 수 있는 클래스라는 것도 무제한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시간도 절약하고 돈도 아낄 수 있는 방법, 윌라 오디오북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